제가 평생 믿고 살았던 남편이 저희 여동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눈앞에서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믿기 어려운 사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43살 주부 김미영 씨입니다. 토요일 오후 3시, 미영 씨는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간 이유는 여동생 수진 씨가 감기에 걸려서 죽을 끓여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8살인 수진 씨는 이혼 후 혼자 살다가 한 달 전부터 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진 씨가 자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는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 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수진 씨가 드라마를 보고 있나 싶었죠.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실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영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남편 정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호 씨는 오늘 회사 워크숍이 있다고 해서 아침 일찍 나간 상태였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집에 있는 걸까요? 미영 씨는 장바구니를 부엌 싱크대에 조용히 내려놓고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남편 정호 씨와 여동생 수진 씨의 목소리가 번갈아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괜찮아요. 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요. 정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영 씨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니가 알면 정말 큰일이야. 그런데 형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미영 씨는 거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뭔가 숨겨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미영 씨는 용기를 내어 거실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정호 씨와 여동생 수진 씨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정호 씨가 수진 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도 이럴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정말 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자꾸 다른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형부도 그런가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정말 괴로워요. 미영 씨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평생 믿고 살았던 남편과 친여동생이 이런 관계였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영 씨와 정호 씨는 대학교 동창으로 만나서 5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벌써 15년 차 부부였죠. 정호 씨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고 미영 씨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중학교 3학년인 아들 준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미영 씨보다 5살 어린 여동생으로 미영 씨가 결혼할 때부터 정호 씨와 인사를 나누며 지내왔습니다. 수진 씨도 6년 전에 결혼을 했지만 작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었죠. 이혼 후 혼자 살며 힘들어하는 수진 씨를 미영 씨가 안쓰럽게 여겨서 집으로 데려온 것이 한 달 전이었습니다. 언니가 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면 안 되는데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미영 씨는 다른 감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호 씨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미영이한테 미안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호 씨의 말을 들으면서 미영 씨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그럼 15년 동안 함께한 아내의 마음은 뭐가 되는 건가요? 아들 준호의 마음은 또 뭐가 되는 거죠? 미영 씨는 그 자리에서 당장 뛰어들어가서 두 사람을 다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형부, 그런데 우리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요?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속이고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요. 수진아,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미영이한테 상처 안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에요. 미영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상처 안 주고 해결한다고요. 이미 충분히 상처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미영 씨는 조용히 현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관문을 열고 큰 소리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수진아, 몸은 좀 어때요? 미영 씨가 큰 소리로 말하자 거실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급하게 거리를 벌리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언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형부는 왜 벌써 왔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미영 씨는 거실로 들어가면서 두 사람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정호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어색함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워크샵이 일찍 끝나서 들어왔어요. 수진 씨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걱정돼서 일찍 온 거예요. 정호 씨의 대답을 들으면서 미영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속이고 있었던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미영 씨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와 수진 씨를 번갈아 보면서 이들이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는지 추측해 봤습니다. 중학생인 아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평소처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준호를 보면서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빠와 이모가 이런 관계라는 걸 알게 되면 준호는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엄마, 왜 밥을 안 드세요? 어디 아프세요? 준호의 말에 미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멍하니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미영 씨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와 수진 씨는 미영 씨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을 미영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호 씨와 수진 씨가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을까요? 수진 씨가 집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정도로 가까워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영 씨는 두 사람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정호 씨가 출근할 때 수진 씨를 바라보는 시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수진 씨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모습, 수진 씨가 정호 씨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켜본 후 미영 씨는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특별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 씨는 우연히 수진 씨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발신자가 형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메시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밤에 시간 될까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호 씨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미영 씨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일부러 먼저 잠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잠든 척 했습니다. 정호 씨가 조용히 침실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현관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미영 씨는 조용히 일어나서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정호 씨와 수진 씨가 함께 집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미영 씨는 다시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미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미영 씨는 먼저 정호 씨를 불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준호가 학교에 간 사이 정호 씨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요? 정호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지만 미영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에 수진이랑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미영 씨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정호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반응만 봐도 미영 씨는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젯밤에 집에서 잠만 잤는데요. 정호 씨가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더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봤어요. 두 분이 함께 나가는 것도 보고 돌아오는 것도 봤어요. 정호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후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요. 그 순간 미영 씨는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희망적인 추측이기를 바랐지만 정호 씨가 사과한 이상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수진 씨가 집에 온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할 수 있어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묻어나왔습니다. 정호 씨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미영 씨는 수진 씨와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호 씨가 출근한 후 수진 씨를 거실로 불러앉혔습니다. 수진아, 형부와 무슨 사이야? 미영 씨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수진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호 씨가 모든 것을 털어놓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자 수진 씨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고백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함께 지내다 보니까 자꾸 다른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 매일 미안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언니한테 얼굴 보이기가 죄송해서요.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만두지 않았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됐어요. 형부도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더욱 흔들렸어요. 그날부터 집 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미영 씨는 두 사람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정호 씨와 수진 씨도 어색해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영 씨는 결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수진아, 집에서 나가는 게 어때? 언니가 저를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 상황이 계속되면 모두가 힘들어질 거야. 수진 씨는 결국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원룸을 구해서 혼자 살겠다고 했습니다. 미영 씨는 수진 씨를 배웅하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가 나간 후에도 정호 씨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며 무언가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달 후 미영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정호 씨의 차를 타게 되었는데 내비게이션 최근 목적지에 수진 씨가 사는 원룸 주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영 씨는 그날 정호 씨를 추궁했습니다. 수진이 집에 계속 가고 있었구나. 정호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만두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정리할게요. 하지만 미영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미영 씨는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탐정은 일주일이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호 씨와 수진 씨가 함께 있는 사진들과 영상들을 확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수진 씨의 원룸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 식당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그 증거들을 보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미영 씨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물론이고 아들 준호의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정호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우리 이혼해요. 정호 씨는 사진들을 보고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미영 씨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호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서명했습니다. 수진 씨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수진 씨는 미영 씨를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더 이상 언니라고 부르지 마. 우리는 이제 남이야. 6개월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미영 씨는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아들 준호의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집도 미영 씨 몫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부모님의 이혼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빠와 이모의 관계를 알게 된 후에는 오히려 엄마 편을 들어줬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나빠요. 어떻게 이모와 그럴 수 있어요? 준호의 말을 들으면서 미영 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든든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호 씨와 수진 씨는 1년 후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를 배신했던 과거 때문에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호 씨는 수진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날까봐 항상 불안해했고 수진 씨도 정호 씨의 과거를 생각하면 불안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느라 정호 씨는 빚을 져야 했고 수진 씨의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좁은 원룸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반면 미영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받은 위자료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영이 쉽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여기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미영 씨는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보람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카페를 연 지 1년이 지나면서 미영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카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저녁에는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규칙적인 생활이 자리 잡혔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준호의 말을 들으면서 미영 씨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로움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정말 따뜻하고 친근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미영 씨가 커피를 만들어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동현 씨였고 근처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커피 정말 맛있네요.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아요. 동현 씨는 그날부터 정말로 자주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골 손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네요. 항상 밝은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힘들지 않아요.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동현 씨는 미영 씨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았지만 뭔가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것을 짐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동현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같이 영화 보실래요? 미영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새로운 사람과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동현 씨는 실망한 기색 없이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미영 씨에게는 더욱 좋게 보였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고 미영 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동현 씨와 함께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미영 씨,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게요. 지금의 미영 씨가 좋아요. 동현 씨의 그런 배려가 미영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들추지 않고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3년 후 미영 씨와 동현 씨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도 새 아빠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엄마, 동현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준호의 말을 들으면서 미영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아들에게 고마웠습니다. 한편 정호 씨와 수진 씨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불신도 커졌습니다. 정호 씨는 수진 씨가 언니를 배신했듯이 자신도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수진 씨는 정호 씨가 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흔들릴까봐 항상 불안했습니다. 당신 또 늦게 들어왔네요.
어디서 뭐 했어요? 회사에서 야근했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의심해요? 두 사람은 자주 다투었고, 그럴 때마다 서로 과거를 들추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결국 결혼한 지 3년 만에 두 사람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혼자가 된 후 미영 씨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카페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예전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수진 씨는 울면서 카페를 나갔고 그 후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영 씨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카페 사업도 성공적으로 확장해서 지점을 하나 더 냈고 동현 씨와의 결혼 생활도 화목합니다. 준호는 대학생이 되어서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엄마, 그때 이혼 결정을 내린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준호의 말을 들으면서 미영 씨는 과거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가끔 정호 씨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군요. 수진 씨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영 씨는 그들에 대한 분노는 사라졌지만 동정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미영 씨는 준호와 함께 대학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준호는 건축학과에 진학해서 미래의 건축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엄마, 제가 성공해서 엄마가 고생한 만큼 보답할게요. 고마워, 준호야.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미영 씨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배신과 상처가 결국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줬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제 미영 씨는 동현 씨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카페 사업을 더 확장해서 프랜차이즈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미영 씨의 카페는 정말 특별해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에요. 동현 씨의 격려를 받으며 미영 씨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 미영 씨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5년 전 그 충격적인 발견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구나. 미영 씨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영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연자분께 따뜻한 격려와 조언의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